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접경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양주와 의정부 지역에서는 이번 대책이 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에는 일부 접경지를 제외하고 의정부와 양주 등 5곳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양주의 경우 주택시장이 침체해 지난 5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50%로 제한됩니다.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처분과 전입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됩니다. 규제 지역 선정으로 대출길이 막힌 계약자들은 계약금 수천만 원과 함께 신도시 입주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60%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포천에 집이 7천짜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8,500짜리가 하나 있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은 거예요. 차차 이거를 다 팔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여기를 오려고 했는데 다시 미분양 도시가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50% 하고 나머지 오는 자기가 이제 전부 다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다주택자분들은 내가 집을 팔고 와야 되는데 경기 남부 집을 팔고 여기로 온다? 서울 집을 팔고 여기로 온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 여기는 다시 미분양의 늪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양주시와 의정부시는 서둘러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주시의회와 의정부시의회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의정부시 대부분의 지역은 주택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의정부시 시민 전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또 각 시의회는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주와 김포가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양주 검은가루 수돗물 논란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논란 이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며 기관의 발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관계기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수돗물에 섞여 나온 검은 물질.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물질이 온수 100원에 삽입되어 있는 고무 패킹과 같은 성분의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고무 패킹이 노후돼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여간 어떤 일부분을 교체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그 옥내 배관을 잘 들여다보시면 하여간 여러 군데 그 취약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점검을 하셨는지 요거는 아직 뭐 저희가로서는 뭐 물이 아니라 배관의 문제일 것이라는 겁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주민 온라인 카페에선 찬물에서도 검은 가루가 나왔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제 온수관뿐만 아니라 냉수 쪽에서도 패킹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노후돼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역시 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검은가루 수돗물은 지난달 말부터 양주시 덕정동과 삼숭동, 고읍동 등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아파트에서 문제의 수돗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역시 패킹의 노후 때문이라면 노후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건데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노후된 집이나 아파트나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는 표현보다는 이분들이 그전부터 그렇게 민원이 이물질이나 뭐 녹슨물이 나온 것을 인지하고 있다가
이번 맘카페 그 계기로 해가지고 다 자기 의견을 다 표출했다고. 같은 기간에 민원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검은가루 수돗물이 관측됐다는 겁니다. 수돗물 피해를 본 세대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240여 세대보다 훨씬 적은 80여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양주 검은가루 수돗물 논란은 최근 시민 검증단이 꾸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주시는 주민들이 수질 조사를 요구하면 세대수에 관계없이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기관도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정하라고 했습니다. 2차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인 가운데 양주시는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 2년을 맞아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남은 2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래 교육과 시민교육, 교육 자체 등 달라진 모습의 새로운 교육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민선 4기 취임 2년을 맞은 이재정 교육감은 먼저 지난 2년을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중심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2년이 미래 교육을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중요도에서 비춰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년 기간보다도 훨씬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2년 동안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그냥 주저앉아서 가도 안 되는 그런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육을 열기 위한 첫 단추로 온라인 수업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온라인 수업을 공동체 활동과 접목해 새로운 수업 형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획일화된 수업이 아닌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형태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이 학교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울타리 밖을 나와서 그야말로 이 사회 속에, 이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런 학교를 저는 꿈꾸고자 합니다. 또 개방과 존중, 협력과 협동, 공유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위한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쟁보다는 협동이 살아있는 교실 문화를 정착시켜 올바른 사회 일원으로 학생들을 키우겠다는 보관입니다. 성적에 의한 경쟁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그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느냐 하는 협동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지난 2년간 기초를 다져온 교육 자치를 확립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2년간 교육 자치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체를 수립해 올바른 교육 방향을 만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운영 계획을 교육청이 지시하는 하향식이 아닌 학교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학교마다 만드는 기본계획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의 기본계획을 만들고 교육지원청의 기본계획을 모아서 교육청의 기본계획을 만드는, 그래서 그야말로 학교로부터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교육 자치를 만들어보자.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TF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만들고 학교와 교실도 스마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6년 전 경기도 교육감 임기를 시작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미래 교육의 중요한 기틀이 될 남은 2년을 어떻게 마감할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갑자기 산 비탈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 무서운 사고인데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하는 산사태에 징후를 포착할 힌트를 얻기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지난해 10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구 구평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태풍 타파로 약해진 집안에
태풍 미탁이 삽시간에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토사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산사태 징후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동, 극경사지 붕괴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건물 3층 높이의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 극경사지의 붕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인공으로 시간당 50mm의 비를 내리게 하고 35도의 경사면 1.5m의 토층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미탁의 토사 붕괴 현장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토사 곳곳에는 붕괴 과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심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붕괴 과정에서 측정된 각종 데이터는 실험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물폭탄 수준의 세찬 비가 스며들자 아랫부분부터 토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1시간.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계측기에서 관측된 센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붕괴 현상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난 2017년 실험 이후 세 번째 이뤄진 급경사지 붕괴 실증 실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올해 한 차례 더 모의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징후를 포착해 사전에 경고등을 켠다면 그만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물에서는 잠깐의 부주의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른 무더위로 해수욕장에는 벌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사고는 모두 3만 7천여 건. 이 중 1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환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강원도로 5년간 3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시기별로 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에 가장 많은 순환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시기는 6월입니다. 6월의 경우 물놀이를 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많은 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주변의 바다나 계곡 등을 찾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놀이 사고 사망 원인별로 보면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30.2%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와 음주 수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인 76건이 하천이나 강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의 경우 지형에 따라 유속과 깊이가 급격하게 달라져 물놀이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일기예보상에서 많은 호우나 집중호우 혹은 이제 그쪽에 이제 풍랑주의보나 이런 게 발령이 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이나 물놀이를 가시는 걸 삼가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자신이 수영이나 이런 쪽에서 자신이 있다 해도 이게 너무 물이 깊거나 한 곳으로 가는 거는 조금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순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의 착용입니다. 특히 수영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만 않아도 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게 낮아지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안산의 사립유치원에 상주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에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긴급 브리핑에서 전체 사립유치원 930곳 중 영양사가 없는 곳은 371곳으로 3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5개 유치원이 영양사 1명을 공동 고용하는 곳도 522곳에 이르며 단독으로 배치된 곳은 88곳으로 9.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공립단설유치원의 경우 115곳 중 78%인 90곳에 영양사가 단독으로 배치됐으며 미배치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폭발 등 위험물 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자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폭염기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사항은 환기, 배출 시설 기준 준수, 위험물 저장소 적정 온도 유지 등입니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석유류와 같은 중합성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60개 시설을 대상으로 이번 달 초까지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 가능한데요. 의정부시와 경기 북부 지방변호사회는 당초 각종 행사 때 원외재판부 유치를 홍보하고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11월 중 경기 북부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대법원을 방문해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방식의 온라인 교육으로 기본소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 형식의 온라인 교육 방송인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방송은 지난달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던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교육의 뒤를 잇고 재난기본소득 현장의 목소리와 기본소득 도전 골든벨, 그리고 기본소득 부루마블 등 다채로운 예능 프로그램들로 이뤄집니다. 재난기본소득 현장의 목소리에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활 속 이야기들이 실시간으로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유튜브 방송의 생방송, 좀 더 예능 같은 느낌 참 좋았고요. 이런 방송이 좀 더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께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7월 1일에 전파를 타는 기본소득 도전 골든벨은 킨텍스 제1전시장에 새롭게 문을 연 기본소득 홍보관에서 진행되고 치열한 예선전을 거친 5명의 도전자들이 최종 우승자의 자리를 놓고 20문제에 도전하며 기본소득에 관한 지식을 겨루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퀴즈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친숙한 게임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배워보는 기본소득 부루마블은 오는 7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언택트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됐고요. 기본소득 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도민들에게 알려보자. 이래서 저희가 시즌2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달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은 유튜브 채널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 양주시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말까지 식품 접객업소에 한해 5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등 3,800여 곳이며 영업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영업 종료까지입니다. 5개 영업장은 1층 전면 공지와 옥상에 한해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5곳을 북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공사 입지 선정을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교통공사 주 사무소 입지를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히고 오는 17일까지 유치 신청서를 받습니다. 대상 시군은 의정부와 양주, 포천과 동두천, 연천, 김포 등 17개 시군인데요.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1차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2차 제안 설명을 거쳐 우선 협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상주 인원은 40명이며 필요 전용 면적은 82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